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끝나가는 이더리움, 최근 조정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저번 주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제 막 장이 세팅이 됐는데 한 5일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이 이제 된 순간부터 해서 오늘 6월 10일이잖아요. 그럼 6월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이 추가 조정은 그냥 오늘 조정이에요가 아니고 이번 주까지는 좀 널널하게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조정이 보통 이걸 수치로 따졌을 때 조정 수치가 있거든요. 조정 수치가 100을 달성을 해주면 거의 조정이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5일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 중에 40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60을 꼭 채운다라고 하는 건 없지만 아직 그렇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갖춘 상태도 아니거든요. 장중에 약간 빨간불을 나와서 뭐 9,800 잠깐 넘어갔다 올 수 있는데 그런 정도 부분보다는 종가상으로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정 폭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준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 상승이 아닌 강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자리인데 조정을 받지 않고 위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저번 주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1% 이상 넘어가는 이런 시세보다는 3%, 5% 정도 빵 하고 터져야지 비트코인 강세로 가는 거지 그 상황이 나오지 않거나 그냥 빨간불 정도만 켜주고 있다면 비트코인은 현재 못 가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대부분 시장을 움직여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기준으로 6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왜 나눠야 되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추가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 반면에 이더리움은 이제 반등 초기 자리, 그 다음에 뭐 반등 시작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21일 이후로 이더리움이 이제 지금 조정이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기 제목에서 끝나가는 이더리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끝나가는 단계로 보시면 돼요. 최근 조정 마무리 단계. 그러면 지금부터 비트하고 이더가 따진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 강세로 이번 주를 봐야 되고 비트코인은 이번 주로 조정을 좀 봐야 된다면 이더리움이 반등이 나왔을 때 알트코인들을 땡겨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자라는 겁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장 세팅이 되기 전에도 보면 비트하고 이더는 거의 보합에 머물러져 있어요. 크게 가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 반면에 알트코인들이 양봉을 주면서 올라와준 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엄청 큰 건 아닌데 그래도 반등 정도로 잘 살려놓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이제 슬슬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뭘로 봐야 되냐면 이렇게 순위 자체가 이더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알트 그 다음에 비트 순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비트를 지금 후순위로 봐야 돼요. 이게 순번이 그 주기별로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더를 대장으로 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이더 알트가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을 좀 볼 수가 있고 비트는 아마 조정이 이더가 좀 끝나면 그 다음에 선두주자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강세로 슈팅 나오는 자리가 아니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저번 주까지는 비트가 조금 움직여줬다면 이번 주는 이더리움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현재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2017년부터 볼 수가 있어요. 2017년도에는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때 하고 그 다음에 21년 자, 이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년 현재 이렇게 보면은 주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 17년도와 21년도, 24년도를 보면은 강세로 갔던 공간이에요. 코인이. 근데 24년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년도를 바탕으로 봤을 때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17년도와 21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어차피 갈 자리에서는 흔들어 대도 갔다는 겁니다. 팩트를 따지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거 출렁출렁거리고 해도 이렇게 빠져도 결국 갈 자리선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락이 돼서 단기간에 마이너스 40% 50%가 발생을 했어도 과거에도 마찬가지 21년도에도 존재를 했거든요. 17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박살이 단기간에 박살이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승으로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시세를 봤다는 거죠. 23년도도 동일해요. 23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24년도에도 동일한 포지션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비트는 조정을 받고 있고 이더리움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개 코인 모두 상승 구조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들도 최근에 조금 더 눌린 애들이 있고 계속해서 저번 주부터 2주 동안 알트코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시적인 코인들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지금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그냥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플로우는 잘려 있을 겁니다. 만약에 뭐 이오스로 놓고 봤을 때 과거 이오스는 시가총액도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럼 얘 보면은 출렁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죠? 일단은 뭔가 띄우기 전에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했는데 이 범위가 대략 2배예요. 2배 올라갔다가 2배 다 떨어지고 2배 올라갔다가 2배 다 떨어져. 이렇게 흔들어대는 위치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막 흔들어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밀리는 구조로 가고 있거나 횡보를 이어져 가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럼 이제 살아나고 있는 패턴을 애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두 쪽 방향이. 예, 그러면 이제 그 이후도 좀 볼게요. 반등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나서 시세를 줬는데 이때 이후에 눌린 거 없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띄워놓고 야 이게 급락이 나와버리면 이게 이틀 동안 빠진 게 대략적으로 27%에서 28%가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저점까지 따지면 장중에 34%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틀 동안 두들겨 맞은 게 저 프로스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아무리 흔들어 대고 이거는 무슨 코인을 갖다가 봐도 저 당시에는 다 똑같아요. 누가 좀 더 빠졌는지 누가 좀 더 덜 빠졌는지에 대한 문제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림은 똑같았어요. 캔들 구조나 캔들에 대한 어떤 흐름, 이평선에 대한 구조는 동일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러면 결국에 이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잡혀져 있다. 그러니까 흔들어 대도 그냥 홀딩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 관점이 더 커요. 거기에 대한 중심을 잡아줄 코인이 이번 주부터 비트가 아닌 이더리움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공략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략 준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돼요. 그냥 가지고 있자. 그러니까 어떻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매도 시점은 아니다. 네, 매도 시점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막 사야 되는 또 매수 시점보다는 그냥 홀딩 구간입니다. 홀딩 구간. 오히려 매수 쪽으로 좀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홀딩 쪽이면 좀 유사하게 흘러간다. 근데 매도 시점은 또 아니에요. 뭔가 매도 시점으로 가기 전에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수치값이 수시로 변동이 되거든요. 저 수치가 먼저 움직여요. 저거를 시장의 데이터를 값으로 만들었을 때 먼저 밀리게끔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근데 수치도 정상이고 지금 코인들에 대한 상승 방향이냐 아니면 횡보 방향인지 하락 방향인지를 따지면 전체적으로 상승 방향에 있어요. 그것도 대장들은 다 상승 방향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밀리는 거는 알트코인들인데 우리 아까 전에 뭐 만약에 뭐 준메이저나 메이저를 좀 봤다면 이번에 좀 잡주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밀크다 그러면 과거 밀크는 더 심했죠. 이게 상승폭과 하락폭을 좀 비교했을 때 하락폭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 다 날아가고 있을 때 이러고 있었습니다.
대장들도 또는 뭐 좀 시가총액 큰 애들, 메이저 애들이 좀 가고 있을 때 오히려 얘는 반등 주고 나서 죽쓰고 있었어요. 이 빠진 폭이 상당했습니다. 3분의 1이 빠졌잖아요. 그죠? 상승폭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하락폭으로 따지면 대략 30% 정도 마이너스를 발생시킨 이후에 시장 방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시세 주고 나서 눌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 빠진 게 이틀 동안 43%가 빠졌어요. 아니, 35%가 이틀 동안에 장중에 40%까지. 그러면 이제 요걸로 봤을 때 대부분 다 여기서 끝났다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아니고 정상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그냥 냅두는 게 제일 좋더라. 저도 21년을 경험을 했고 23년도를 경험했고 24년도가 왔는데 항상 그 갈 포인트 자리에서는 흔들어 대서 내가 힘든 거는 그냥 내가 힘든 거지 시장은 정상이거든요. 네, 시장은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간다 간다 하는데 하도 안 가니까 이제 그게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거를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직장인 분들이 제일 많으실 텐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홀딩을 해놓고 보유 단계인 거지 홀딩 상태인데 고민을 엄청 해서 뭔가 뭐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하는 쪽으로 계산하기에는 아직은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평균 이상으로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코인들이 하도 하락 쪽으로 두들겨 맞다 보니까 내 심리에 이상한 자극이 좀 된 것뿐이지 시장은 일정한 흐름을 타고 가고 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투자하시는데 좀 좋은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